네,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비 내리는 출근길 많은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현재 출근길에 임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려도 구세군 자선 냄비는 비를 맞으면서 설치돼 있습니다. 연말 연휴입니다. 각자가 바쁜 연말이실 텐데요. 주의를 생각하면서 저 비 맞는 구세군 냄비에 사랑의 성금을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조간신문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부터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1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권의 호남 의원 7명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동철 의원까지 탈당을 하면서 이제 광주 8명 중 3명이 탈당을 한 셈인데 포함해서 7명이 탈당 가능성을 내비친다면 8명 중에 1명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광주가 돌아섰습니다. 잠시 후 이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문해새정치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이게 문해새정치입니까? 안해새정치입니까? 어쨌든 연말 연시 최대 고비를 맞았다라는 얘기인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신당 창당에 대한 계획을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10시에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장을 중계 카메라로 연결해서 과연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어떻게 밝힐지 그 포부 생중계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1면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왔는데요. 아슬아슬 세계 1위 공항. 세계 1위 공항 우리 인천공항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의 보훈 인사로 더 흔들거리고 있다.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국내 공항의 수장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이 두 분 사장 임명될 때 낙하산이라는 얘기 많았습니다. 공항의 공짜와도 거리가 멀었던 분들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출마를 한다면 역시 땀바, 낙하산 이런 인사가 맞았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애꿎은 인천공항 누가 책임집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국제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기분 좋은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라크에서 미인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미인 선발대회 자체가 기분 좋다기보다는 43년 만에 열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미스 이라크 2015에 참가해서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 오랫동안 내전 때문에 이라크에서 미인대회 열리지 않았는데 43년 만에 열렸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죠. 그러면 저기서 우승은 누가 했을까요? 잠시 뒤 우승자 얼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다시 정치면입니다. 청와대 친박 조윤선, 원조 친박 이혜훈 이 두 분이 서울 서초갑에서 여인천하 대결을 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출마 선언도 15분 안팎으로 나란히 했다는데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잠시 뒤 이 두 분의 진검승부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사회면인데요. 2천만 원 시주에 공짜 식사까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합참의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에 비리 혐의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결국 법정에 섰는데요. 2천만 원 시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최윤희 합참의장의 부인마저도 미국 것은 절대로 안 돼. 우리 총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라면서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던 아들의 사업비였습니다. 합참의장 부인까지 해상작전 헬기 선정에 압력을 넣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방비리 아직 뿌리 뽑으려면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2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아까 43년 만에 이라크 미인대회 열렸다고 했죠. 우승자는 이분입니다. 샤이마 압델라만 1972년 이후 처음 열린 미스 이라크 대회에서 샤이마 압델라만이 우승을 했는데 수영복 대회도 승리하게 됐고요. 총 들고 이 대회에 경우를 섰다고 합니다. 이라크가 내전에서 점점점 딛고 일어서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도 다양한 이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기자회견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 저희 돌직구 쇼를 든든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특별 게스트 한 분을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전직 보좌관 출신의 현실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고요. 이제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소장으로 변신을 한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소장님 평소에 저희 돌직구 쇼 즐겨보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소장님의 돌직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긴장 푸시고 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교수신문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과연 어떤 사자성어가 선정이 됐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혼용무도. 저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혼용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교수신문은 꼭 어려운 사자성어만 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많이 아시니까 그렇겠죠? 혼용무도의 뜻은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으로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라는 뜻이 바로 이 혼용무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내를 좀 자세히 보니까요. 혼용이란 두 단어는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을 함께 이뤄서 혼용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서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논어에 천하무도에 나오는 무도를 합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용무도라는 말이 선정이 됐는데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이 교수신문이 선정한 혼용무도 사자성어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진 것이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 때문이다. 뭐 그런 속내 아닙니까? 군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느껴지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도자에 대한 어리석은 지도자에 대해서 이 혼탁한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혼용무도를 추천한 사람이 이승환 고려대 철학과 교수인데요. 역시 철학과 교수님이시군요. 역사가들이 혼용무도의 표본으로 중국 진나라 이세 황제의 호해를 든다고 하는데요. 예. 황간의 농간의 귀가 멀어 실정과 폭정을 거듭하다 즉위 4년 만에 반란군에 의해서 자결하고 진은 멸망했다. 예. 좀 심한데요. 이거 대통령한테 비유하기는 좀 그렇게 하는데 예. 올해에 뭐 특별히 군주에 대해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겨냥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2015년도 올해 한국 상황을 빗댄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신문이 말입니다. 안녕한 전 의원님. 사자성어를 매년 발표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교수신문이 계속 조금 날선 사자성어를 선정을 했는데 이번 거는 좀 세지 않나. 좀 세긴 세네요. 예. 교수신문에서 태평성대 이런 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교수신문 산 걸 쭉 한번 봐봤어요. 예. 10년 전에, 한번 10년 돌아가 봅시다. 그때는 노무현 정권 때였어요. 상화하택. 나라가 서로 물과 분리되어 갈등을 빚고 있다. 네. 한마디로 나라가 개판이다. 나라가 개판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요즘에 야당하고 비슷해요. 2004년 당동벌입니다. 예. 당동벌이 같은 무리하는 당을 만들고 다른 자를 공격한다. 예. 2004년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 혼란 상황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신문이 계속 이제 지식인들 특유의 그런 게 있겠죠. 현 상황을 좀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세긴 셉니다. 많이 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이 혼용무도를 이렇게 만평으로 그렸는데요. 중앙일보는 더 셉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이 눈 내리는 요즘을 그린 것 같은데 뒤에 이거 뭐 경복궁입니까 뭡니까? 혼용무도, 이 경복궁 담자락에 성균관 유생이 혼용무도 낙서하다가 몰래 걸렸어요. 뒤에 교수가 붓을 감추는데 임금께서 나와서 재밌네요. 어느 나라 이야기죠? 라고 되묻고 있는 건데 박용진 전 대변인, 혼용무도를 꼽은 교수보다 청와대에서 보기에 중앙일보가 더 얄미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 교수님 표정이 참 재밌잖아요. 네. 뒤에 붓도 감추고 하늘만 쳐다보고 이제 뻐끔뻐끔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직접 그 임금께 간하지 못하면 저렇게 이제 낙서투쟁으로 대신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랬죠. 예, 그랬는데 저렇게 딱 걸려가지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지 못하는 표정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교수신문의 따끔한 일침을 대통령께서 지금 읽지 못하는 저 표정. 남의 나라 얘기인가 보다.
하고 계신다는 게 이제 걱정인 거죠. 예. 우리 정성희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진나라 때 얘기인가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하는 점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거의 그 이야기도 역시 그 시절에 집권당이었고 위정자였던 사람들에게 예. 따끔하게 전해져야 할 이야기였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 이 교수 신문이 선정을 한 사자성어 소개해드렸는데 뭐 교수님들만 사자성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교수 신문이 어려운 사자성어만 선택을 해서 제가 저희 방송 전에 저희 돌직구쇼 식구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좀 쉬운 걸로 올해 사자성어를 한번 선정해보면 어떻겠냐? 첫 번째 순서는 오늘의 특급 게스트부터 여쭙겠습니다. 이진우 소장님. 네. 오늘의 사자성어를 꼽으신다면 어떤 사자성어를 꼽겠습니까? 저는 허허벌판을 꼽습니다. 허허벌판. 안철수 의원입니까? 꼭 안철수 의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사자성어 허허벌판. 예, 왜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도 현재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본인이 그 울산바위 갔다고 말씀하셨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천정배 의원 그다음에 정의화 의장 유승민 의원까지도 굉장히 지금 외롭다라고 본인들도 말씀하셨고. 그러고 보니까 다 벌판에 서 계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한국도 허허벌판과 마찬가지입니다. 허허벌판과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고 또 기후변화 협약도 새롭게 체결이 됐고 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미일 동맹도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우리도 새롭게 어떻게 그 국정을 이끌어 나갈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혼용무도보다는 허허벌판이 좀 와닿긴 하네요. 쉽습니다. 임순 변호사님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는다면, 선정한다면? 이런 숙제 너무 어려워요. 예. 저처럼 한글 세대인 사람들은 이런 네. 숙제를 내면은 정말 다 찾아봐야 됩니다. 가부터 해서 다 찾아서 가부터 예. 해서 찾다 보니까 각의산을 찾았습니다.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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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혼용무도라고. 아이고, 잠깐만요. 예. 감사합니다. 깜짝아. 각자도생은 사람은 제각기 살아갈 방법을 도모함이라는 뜻이라는데요. 그렇죠. 예, 혼용무도라고 했죠. 이 혼용무도.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리고 왜 그 10년 전부터 단 한 번도 교수님들은 단 한 번도 좋은 문구를 꼽아준 적이 없느냐. 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택하는 이상 시끄러운 건 너무 당연한 거였고 예. 시끄러웠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각기 자기가 살아갈 방법을 서로 도모하기 때문인 것인데 지금 특히 야당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생각에 다들 정신이 없고요. 예. 잠깐만요. 중립을 위해서 여당도 얘기하면 여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공천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선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혼용무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각자도생을 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 관심이 없다라는 속 깊은 돌직구까지는 알려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기대됩니다. 30년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논설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신 정성희 위원은 사자성어를 꼽아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쉬운 거 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정답이거든요. 예. 아전인수. 아전인수다. 대논의 물대기란 뜻이죠. 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진실한 사람. 대통령이 말한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예. 그 모든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진실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진실한 사람이다. 예.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또 아전인수의 극치라 그러면 한상균 위원장을 뽑을 수 있겠죠. 한상균 위원장도. 저기 조계사에 들어간 다음에 네. 경찰 때문에 출입이 불편하다. 예. 신도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신도들이 불편하다 하면서 경찰한테 비난을 하는 거 아전인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 그래서 정 의원님께서는 아전인수. 이분은 또 사학과 나오셔서 어려운 문자 쓰실 것 같은 예감 아닌 예감이 드는데 안영환 전 의원께서는 네. 올해 사자성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좀 한자가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거봐요. 망우보래라. 망우보래라. 그런데 예. 해석은 겁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쉽네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해석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기 이제 우리 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미래에 대한 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아마 각 TV 뉴스는 아마 톱도 치고 했는데 무디스라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고로 가장 높은 급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프랑스하고 같은 신용을 평가해 준 거죠. 그렇죠. 일본보다 2단계 높습니다. 예. 중국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만족하지 말아라고 그쪽에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구조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는 강등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을 구조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우리 현재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보다 더 못 사는 것을 보는 대한민국 역사 첫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를 보는 첫 세대다. 아니면 자식들은 아마 부모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그것을 보게 된 첫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말 정치인들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구조 개혁하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가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교훈 삼아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와닿았던 도직구 같습니다. 역대 야당 최장수 대변인을 지내면서 말을 만드는 조어 부분에 있어서는 역대 최고 대변인으로 꼽힌 박용진 전 대변인이 선택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부담을 팍 주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민선 변호사의 약간의 조력을 받아서 아까 각자 도생했잖아요. 그 뒤에 이어서 불신지옥. 불신지옥. 불신지옥이 여기 나오네요. 불신지옥은 대통령 말씀이십니다.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 주시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말씀 다음에 사실은 이른바 비박계 대통령한테 찍힌 여당의 정치인들은 거의 지옥 수준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얘기를 잠깐 다룰 것으로. 유승민 의원의 심정인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고요. 올해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2개를 했어요. 욕심도 많으세요. 하나는 만리장성. 만리장성. 만리장성이 우리 삼양동에 있는 중국집 강춘성 사장님 중국집이냐? 그건 아니고요. 중국집 아니고. 한자를 바꿨습니다. 저 밑에 나와 있죠. 찰만에 이시 성이 있고요. 장례식 할 때 장자가 있고 그다음에 저 성자가 아닌데 그냥 이룰성자입니다. 흑도자 빠진 이룰성자인데 이완구와 성완종. 이완구와 성완종. 그러니까 가득 찼다고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죠. 총리가 되고 나니까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가득 찬 것은요 반드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노래에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두 사람의 관계 묘했죠. 이 두 사람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던 2015년에 한 사건을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서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 말고요. 중국집 만리장성도 아니고 이 씨와 성 씨,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가 거의 저물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연시 준비로 많은 분들 바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사자성어 꼽아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사자성어는 무엇입니까?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사자성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요즘 친박의 관심사 유승민이를 잡아라. 대구에 몰려간 친박계 의원들, 정성 의원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서론애가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진박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진실의 뜻을 모르시는 건가요? 박용진 전 대변인. 아니 유승민 의원과 친박계 의원들이 대구 몰려간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저분들 들고 간 피켓에 그 사자성어가 적혀 있습니다. 불신지옥. 불신지옥. 그러니까 근해 천국 불신지옥 이겁니다. 저 말씀 뭐냐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소신 발언 이후에 딱 찍어가지고 배신의 정치 발언을 했던 걸 기억하실 거고요. 그런 뒤부터 그 이른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그 비박 물갈이 이론 광범하게 퍼져 있었고요. 대구 서문시장인가요? 거기 대통령 방문하실 때 현역 의원 아무도 얼씬도 못하게 하라, 얼씬도 못하게 전해라 이렇게 해서 그 민심에게 향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명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재만 전 구청장이 대구 지역에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던졌죠. 거기에 친박 의원들이 몰려간 거예요? 거기가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 그렇군요. 라이벌.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가는 분들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친박계가 총출동하였다. 그중에 홍문종 의원,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이장우 대변인 등이 참가했고요. 이인재 최고위원과 그 이른바 정무 특보였던 윤상현 의원은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면서 굳이 동영상과 축전을 보내서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군요. 조선일보 기사가 이걸 정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다 할 친분이 없던 신인의 선거사무소 개도식의 친박계 핵심들이 앞다퉈 얼굴을 내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상해가지고 기자가 물어본 걸 쭉 봤거든요. 저 홍문종 의원이 얼마나 바쁘실지 걱정인데
이 전 구청장과 무슨 관계냐 했더니 전당대회 때문에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예. 전당대회 때문에 몇 번 만난 분이면 뭐 아마 홍문종 의원은 전국 안 다녀야 될 데가 없을 거예요. 그냥 그 두 분의 관계는 모르는 사이. 거의 모르는 사이라고 할 수 예. 있죠. 다만 대통령이 콕 찍어서 불신지옥을 언급하신 바로 그 최고의 수장이라고 쓰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밀어내기, 네. 유승민을 잡자라고 하는 친박계 총출동이 예. 어제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기에 어떠십니까?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은 이거는 유승민 의원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유승민 의원의 라이벌 이재만 전 청장을 밀어주기 위한 친박계의 진박 마케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요? 그래서 친박 인사들의 발언을 좀 모아봤는데요. 홍문종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거의 모르는 사이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문종 의원,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는 대통령과 일할 사람은 바로 이재만이다. 이재만 전 비서관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동구청장.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홍문종은 이렇게 말했고요.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모두 진실한 사람이 있는 곳이다. 이재만 전 청장이 출사표를 내민 이곳에 이재만 전 청장이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정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고 이것이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석자 중에 한 명은 이곳 대구에 진실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 명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발언까지 지금 나왔다고 하니까 이 친박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을 응원하지 않는 것만큼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 네. 친박 의원들이 왜 이렇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재만 동구청장께서 아마 구청장이 되실 때 그때 아마 유승민 의원도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니까 열심히 이분을 뽑아달라고 아마 유권자한테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랬겠죠. 또 유승민 의원도 3선을 하시는 동안 계속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셔서 뽑아달라고 했고 예. 그렇게 유권자들은 계속 뽑았죠. 그래서 사실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유승민 의원을 만들었다. 뭐 이런 예. 얘기를 다 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사실은 진짜다라고 얘기할 때 과연 유권자들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가 굉장히 저는 참 혼란스럽지 않나 헷갈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에 오셨던 분들이 만약에 유승민 의원 개소식 때도 가시면 예. 뭐 동료 차원에서 도우러 갔다라고 또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더군다나 대구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저는 혼란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 발언이 정확한 발언은 이 발언이에요. 정 의원님, 조 수석 부대표가 이렇게 말했네요. 박 대통령을 잘 도우라는 대구 시민의 천명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 이곳에 있다. 대구에 있다. 그게 누굽니까? 이것은 사실 이제만 그 출마 후보자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유승민 의원을 그 밀어내기 위한 모임 같아요. 예. 왜냐하면 친분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지원을 할 때는 밀어내는 것 같고 그 미시가 이제 분명해 보이고 이제 문제는 이게 시작이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동구의 정종섭 행자부 장관, 그다음에 정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 윤기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다 이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에 내려갑니다.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의 남자들 4명이 모두 대구입니까? 오늘 이재만 예. 전 구청장 빼놓고 다 가기 때문에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제 이분들 할 때마다 또 와서 이제 진실한 사람이 내가 진실한 사람이다. 예. 라는 논의 시작이 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지금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압박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안용환 전 의원, 제가 좀 어려운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승민 의원하고 이재만 전 청장하고 둘 중에 누가 진실한 사람입니까? 글쎄, 각자 다 진실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기자들은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기자였어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일반화시킨 부분이 있어요. 여기 친박 의원들이 보통 우리 따진다면은 뭐 몇십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3명 갔습니다. 3명 간 것을 총출동이라 한다는 건 좀
과한 기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세 명이 현역 의원 3명밖에 홍문종, 없습니다. 조원진, 이장우면 네, 그런데 이제 각자가 아마 홍문종 의원은 지난번 경선 때 유승민 의원이 서청원 대표 친박 후보를 밀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은 친박이었지만 지역에서 이장우 구청장을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연으로 갔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조원진 의원은 같은 그 대구에서 같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갔을 것 같고 이장우 의원은 구청장 출신입니다. 아마 같은 구청장 출신으로서 인연 때문에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박 의원들이 안 온 걸로 비춰볼 때 현재 3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소식이라는 건 친소관계가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저도 어디 개소식 오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제가 아는 어떤 후보 간의 경쟁이 있다 하면 뭐 피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저분하고 이번에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하더라도 그동안 인간관계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물론 저는 기자들이 이 기사 쓰는 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 하나는 팩트는 확실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팩트는 확실합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간 것 자체 이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주 일반화시켜가지고 총출동 이런 것은 좀 지나치다. 이건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방금 누구가 친하다는 건데 이재만 동구청장이 상당히 센 편입니다.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전국적 지명도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구청장은 속된 말로 365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65일 주민과의 대화, 365일 뭐 간담회를 열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밀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만 구청장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유승민 원내대표의 불만을 가진 분들은 이재만 구청장 지원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사는 재밌습니다만 약간 일반화를 좀 과도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순 변호사님, 이거 기자들이 과도하게 쓴 겁니까? 오늘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친박계의 유승민 죽이기 너무 편협해 보인다 이런 사설까지 썼는데 기자들이 과도하게 해석한 겁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뭐 이렇게 많이 가진 않았네요. 3명 갔네요. 3명이. 근데 3명이 가서 일당 100을 하고 오셨어요. 일당 100을 하고 왔다. 그럼 300명이 간 겁니까? 그래서 이제만 뭐 구청장님 뭐 열심히 하실 분이고 이러기만 했어도 만약 기자들이 이렇게 뭐 총출동 뭐 유승민 죽이기 이런 제목을 뽑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서 진실한 사람, 이분이야말로 진실한 사람이다. 몇 번 보지도 않아놓고선 이분이야말로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든가 여기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대구에 살고 있다라든가 이런 누가 봐도 맞춤형 발언, 누가 봐도 한 명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걸 보면은 저는 진짜 전개가 연예계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예계랑 비슷하다. 몇 달 전에 뭐 공중파에서 나왔던 드라마가 있단 말이에요. P로 시작하는, 그거 얘기해도 되나요? 프로듀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한 대형 연예 기획사에서 한 여자 연예인을 키웠어요. 걔가 바로 가수 아이유가 맡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대형 스타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대형 스타로 키운 다음부터 연예 기획사 대표, 참고로 아이유는 그 대표를 엄마라고는 불러요. 엄마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 대표가 어떻게 했느냐? 신인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신인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아이유가 나왔던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그 아이유가 쓰는 모든 대기실, 아이유가 다니는 메이크업실 이런 걸 다 신인을 데리고 간 다음에 신인자들 자꾸 주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내가 미는 애는 얘야 라는 티를 팍팍 내면서요. 그리고 뒤에 스태프들을 쫙 붙여주기 시작해요. 그 신인의 길을 살려주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유와 신인의 관계가 완전 틀어지고 말로는 엄마라고 하면서 아주 싸늘하게 대하고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엄마라는 연예기획사 대표는 내가 너 키워준 거야.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봐. 날 먼저 배신한 건 너야. 이러면서 반목하기 시작하거든요. 딱 그 모습이 떠올라요. 박윤준 대변인. 아니 이제 아까 별거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우리 하셨으니까 제가 또 약간 딴소리를 하면 그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나 구청장 할 때 같이 구청장을 했다 이런 건데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45개입니다. 그 중에 유독 대전에서 구청장 하시던 분이 대구 구청장 하시던 분 격려하러 가셨다고 하니까 참 남다른 관계이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문종 의원이 표 달라고 이야기한 분이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선거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텐데 이번 선거에 아마 다들 사무실 하나씩을 개소하실 터이고 그분들에게 모두 다 이렇게 찾아가시는지 제가 한번 지켜볼 요량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자기 동료 의원 아닙니까?
도전하는 신인의 사무실엔 참 안 갑니다. 예. 나중에라도 유심히 보시면 알 텐데 같은 당의 이제 라이벌, 가령 뭐 A라고 하는 현역 의원이 있는데 A-라고 하는 같은 당의 도전자가 바로 같은 지역구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하면 현역 의원들은 어쨌든 웬만큼 동료 의원들 친하지 않으면 잘 안 그럼요. 가죠. 안 갑니다. 예. 사실은 제 사촌 동생입니다. 예. 이런 정도가 아니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대놓고 가셨고 대놓고 동영상과 축전도 보내고 이랬단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유승민이라고 하는 걸출한 정치인이 처해 있는 참 외로운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회창 그 전 의원, 전 총재의 만년 보좌관을 하셨던 분이 이번에 출사표를 내고 사무실을 열었는데 불어 대구에서 마포까지 올라와서 그 사무실 개소식 때 유승민 의원이 한 말이 있죠. 저도 외롭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외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의 라이벌이 있는 개소 잘 안 가요. 그러니까 3명밖에 안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친박 의원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안 나타난 겁니다. 예. 인간관계가요. 사실 국회의원들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얽히고 설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뭐 다른 편에 있다 하더라도 또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 3명이 왔다는 것은 아마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인간관계 때문에 더 오고 싶은 사람 다 못 왔을 겁니다. 그런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끼리는 또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 들어오면요. 예. 직업군끼리 모입니다. 기자들은 기자들, 구청장들은 구청장끼리. 그래서 그걸 뭐 대전, 대구 뭐 따지긴 뭐 하고 어찌됐든 저도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거기 와서 이야기한 그 모양새는 안 좋은데 이것을 글쎄 아무튼 유승민 원내대표가 힘들긴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구에서 서울 서초 갑으로 한번 상경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구보다 더 뜨거운 데가 서울 서초 갑입니다. 이곳에서 공천 티켓을 한 장의 공천 티켓을 두고 치열하게 신경전과 기싸움을 벌이는 두 명의 라이벌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조윤선 전 장관과 이해운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뭐 걸출한 정치적 거물인 두 사람이 서초 갑의 공천 티켓을 놓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하는 시간과 장소가 15분 간격으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시네요. 오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야, 이쪽으로 같이 한 번만. 같이 한 번만. 충분히. 김희준 의원님, 하니까 지르실까 봐서 할 수 없네. 조윤선 전 장관과 이해운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서초갑에서 나란히 출마해서 과연 누가 이 서초갑의 공천권을 쥘 것이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기자들이 두 분 나란히 한번 서주세요라는 요청을 조윤선 전 장관이 잘 못 들으셨는지 그냥 가서 이해운 전 최고위원이 상당히 머쓱해하는 모습이 잡혔는데 정 의원님, 조윤선 장관과 이해운 최고위원 두 분 다랑 제가 각자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난감하시죠? 예, 네, 난감한데요. 둘이는 이제 서울대 그 84학번이고 82학번이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죠. 예. 근데 저 국회에서 저렇게 부딪힐지는 몰랐을 텐데 조윤선 장관이 먼저 했고요. 15분 있다가 이해운 장관이 공교롭게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마주치게 됐는데 서초갑 이번 총선에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아시다시피 저기서는 간판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공천을 받는 사람이 곧 당선되는 곳이나 마찬가지인데 이해운 의원 여기서 재선을 했고요. 한 번 쉬고 이번에 3선에 도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 76년도에 그 서초동으로 이사 온 후에 쭉 살았던 서초거리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지역구에선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제 대결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특히 두 사람 둘 다 박근혜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한 그렇죠. 사람은 원조 친박이고. 박근혜의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수석까지 하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조윤선 장관이 새로운 신박으로 네. 두 사람이 이제 하필이면 서초에 갑의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볼만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검승부일 것 같은데 한 명은 원조 친박 이해운 전 최고위원 또 경제통 또 한 명은 대변인 박근혜 후보 당시부터 청와대 갈 때까지 박 대통령의 그림자 수행했었던 조윤선 전 장관인데 야, 이 두 사람 중에 진실한 사람 가려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유권자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서초하면은 새누리당의 텃밭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죠.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서 글쎄 이럴 때 질문 던지면 깝깝합니다. 깝깝하죠. 그때 대답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 이길 겁니다. 열심히 한 사람. 정치적인 답변 나왔습니다. 이 소장님, 네. 여권이랑 관계없는 분에게 여쭤봐야죠. 네. 두 분의 이 진검승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재밌는 게 네. 김무성, 유승민, 이해훈, 진영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친박 일기입니다. 친박 일기. 예, 그러니까 보통 오. 이제 친박을 그러니까 2007년 친박 기수가 있군요. 이명박 대통령과의 경선 때 예.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친박 일기. 예. 그다음에 이제 2012년 초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맡으셨을 때 그때 참여하신 분들 친박 2기.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안영환 의원님처럼 이제 대선 캠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친박 3기. 예, 3기.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계보로 따지자면 이해훈 의원은 친박 1기죠. 1기죠. 그러니까 친박 학교로 본다면 졸업 기수 초대 기수입니다. 졸업 선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서초에서 예. 저는 이제 이 두 분 논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통 족발집이나 순댓집 보면 왜 원조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판을 뭐 할머니 족발, 할머니 순대 그리고 앞에 또 진짜 할머니 족발, 할머니 예. 순대, 진짜 원조 이렇게 쭉 붙지 않습니까? 원조 전쟁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분들 정도면은 굳이 그렇게 간판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서초를 위한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도 충분히 어필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출마의 변으로 밝히신 게 상당히 약해요. 약하다. 그러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새누리당 텃밭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누가 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에 음. 부합되느냐를 입증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이 선거가 다가와서 말인데요. 우리 인천공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와 인천공항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인천공항이 자타, 공인, 세계 1등 공항인 것은 기존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인천공항의 세계 1등 자리가 흔들흔들 위태위태해지고 있습니다. 임수연 변호사님. 네. 그런데 총선과 인천공항이 1위 자리가 흔들흔들하다는 것과 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인천공항 사장인 박안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자 전 창원시장이셨죠? 이분이 예. 창원시장이었던 분이 인천공항 사장 자리를 내놨다고 합니다. 내놨어요. 내놨다고 합니다. 왜? 총선 나가기 위해서. 총선 나가려고. 이분이 창원시장이었거든요. 네. 세 차례나 창원시장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그런데 인천공항 사장이 된 거예요. 대사장이 될 때부터 낙하산인 사람 말이 계속 있었죠. 예.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능력도 없는데 낙하산 하는 거는 자기는 분명히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낙하산 인사를 결국은 하고 말았죠. 예. 그런데 역시나 어떻게 됐느냐? 그분은 인천공항 사장보다는 다시 총선에만 관심을 기울이고요. 사퇴를 하고 급기야는 얼마 전엔 지난 10월에는 출마를 위해서 창원으로 아예 집 주소도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임기가 1년 10개월이나 거의 2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인천공항 사장 중에서 임기를 다 채운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왜냐? 늘 낙하산으로 왔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나가버려서 그래서 인천공항이 예전에야 아시아 최고의 세계 최고의 공항 부동의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2위와의 격차가 이만큼밖에 안 된대요. 예. 싱가포르 공항 이만큼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큰 정책을 짤 수 있는 CEO가 필요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낙하산이 꽂혀 내려와서 총선만 되면은 딴 데 관심을 가지고 그냥 내던지고 가버리니까 점점 그 격차는 좁아지고 있다.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인천공항 사장 자리만 공석인 게 아니고 한국공항, 우리나라가 한국공항도 있더라고요. 한국공항은 김포, 제주 등의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곳인데 인천공항까지 관리하는 더 높은. 인천공항이 따로입니다. 따로. 인천공항공사 예. 사장이 따로 공항공항만 있고, 관리하는 네, 거예요. 항공공항공사 따로 그렇군요. 있는데 이 항공공항공사 사장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옛날에 용산 사태 때 그만두셨던 그걸로 옷을 벗었던 그때 서울경찰청장이셨거든요. 예. 그 경찰청장도 이번에 또 출마를 하겠다고 또 옷을 벗었다. 김석기 전 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갈 때도 경찰청장이 공항공사 사장? 좀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있었는데 역시나 또 출마를 위해서 또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두 명이 다 공석이에요. 그래서 인천공항 사장과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양쪽이 다 동석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오늘 동아일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설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임기 끝난 공기업 사장 자리 낙천자 주려고 인사 누추나라는 사설 제목이 나왔는데 이 사설 제목을 정성희 위원께서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공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임기가 끝난
그 공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자산 규모 200조의 한국전력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하장이 이미 끝났어요. 자리가 지난 15일인가 16일로 끝났는데 공모정찰을 안 하는 거예요. 공모 네. 절차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공모정찰을 하니까 신청하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미뤄라. 그래서 이분은 나주 한전 그 내려가 있잖아요. 나주에서 올라오시고 싶은데 원하지도 않는데 지금 하장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이제 새누리당 공천 끝나면 떨어진 사람들, 예. 총선 끝나면 낙선한 사람들 자리에 챙겨주러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사 초창기에 낙하산 인사 아니냐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낙하산인 걸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씁쓸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항공사 사장의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CEO를 영입하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유독 대한민국만 낙하산 자리가 돼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광주가 흔들린다. 김성태 의원마저 광주에서 3선을 했던 걸출한 인물인데 김동철 의원마저 탈당 선언하고 안철수 의원 캠프로 합류를 하면서 8명 중에 야당 8명 중에 3명이 현재 탈당을 했고요. 이제 5명이 남았는데 그 5명 중에 4명도 탈당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1명 남나요? 광주가 돌아선 것 같습니다.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지금 뭐 제목도 언론들이 심상치 않은 광주 이렇게 뽑았습니다. 예. 광주가 심상치 않다 이거죠. 새누리정치연합 입장에서 본다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주는 현역 의석수가 8명입니다. 예. 8명 가운데서 3명이 새정치연합 탈당을 해요. 새정치연합이 아닙니다. 김동철 의원까지 탈당했어요. 그렇죠. 3명이죠. 그런데 나머지 5명 가운데서 4명이 언론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고민 중. 마지막 1명은 강기정 의원. 예. 강기정 의원만은 뭐 난 남겠다. 그런데 강기정 의원만 마저도 광주의 정치 불신이 매우 커지면서 우리 당 지지층보다 무당층이 확 늘어났다라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분위기는 바로 인근의 전남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가 전남 의원들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예. 전남이 현재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 있죠. 나머지 의원을 뺀, 그러니까 이제 황주영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11명 가운데서 9명이 남았습니다. 9명 가운데서 3명이 예. 탈당과 잔류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 이 3명은 박지원, 주승용, 예. 김영록 의원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전북은 좀 사정이 낫다고 그럽니다. 전북에서는 아직은 탈당을 생각하고 있는 의원이 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 탈당은 필패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전라도가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안철수 있다. 바람이 지금 안철수 바람이 찻잔 속의 태풍이냐 아니면 진짜 태풍이 갈 건데 그 기로가 전라도에서 지금 어떻게 보여질지 그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 의원들의 반응 설명해 주셨는데 광주만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가 아무래도 이 호남 민심의 중심이기 때문에 광주만 놓고 야당 의원들 보겠습니다. 이미 탈당한 사람 천정배 의원 지금 신당 만들었죠. 박지원 의원 탈당했죠. 김동철 의원까지 주말에 탈당하면서 김동철 의원이 더군다나 안철수 캠프로 가면서 예상 못한 이 중진 의원의 탈당으로 문재인 대표는 아마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권은희 광주 광산을 현 의원도 탈당 기자회견을 잡아놨다가 막판에 민심을 한번 묻겠다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중이 4명, 박혜자, 장병환, 임내은 의원까지 8명 중에 3명은 탈당했고 4명은 탈당 고민하고 1명만 지금 남는다면 광주가 이미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돌아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진우 소장님. 네. 안고 빠진 호빵, 네. 단팥 없는 붕어빵, 네. 광주 빠진 야당.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도 조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허허벌판에 나가셔서 이제 이쪽 깃발로 좀 모여보자.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별로 호응이 안 되다가 안철수 의원이 이제 나왔을 때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안 의원께서도 계속 호남 쪽에 이제 행보를 계속 특히 광주를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안철수 도풍이 한때 이제 2012년 대선 때 35%까지도 갔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당시에 1대1 그 매치업에서는 앞서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빠지고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5%뭐 이렇게 어우.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풍이 이제 없어졌구나. 그리고 안철수 열풍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구나.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도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가려면 나가봐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안철수 돌풍이 소멸됐던 것이 아니라 예. 수면 아래에 잠재돼 있었던 게 아니냐. 수면 아래 있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돌풍은 건재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박주선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 때에는 아직까지는 그것의 어떤 계기를 만들지 못하다가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 시점에 사실은 그것이 기폭제 역할이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갤럽 조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심상치 않은 광주. 정 의원님, 이 정도면 광주가 돌았었다라고 기사 써도 되는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하니까 언론에서는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돌아섰다. 그다음에 이제 광주라는 것이 그 상징성이나 그 외연을 확장하는 힘이나 동력이나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예. 전남으로 뭐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고민 중에 4명 중에 특히 권은희 의원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은 사실 광주 민심을 얻고 당선됐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예. 가장 낮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보선에서 예. 당선이 했던 거야. 그래서 본인은 이제 광주의 딸이다라고 광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딸을 함부로 두질 않는데. 함부로 딸 안 예. 둬요. 그런데 지금 이게 권은희 의원이 예. 탈당을 고민한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어떤 했을 생각이요?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중에서는 아마 나가줬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안철수 신당 중에서는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왜 탈당까지 하시려고 하나 이런 예. 생각을 했을 것도 같아요. 이러지로 저러지로. 예. 지금 개개인이 정말 이 복잡한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자기가 정말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예. 어디 서야 되나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각자 도생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웃으면서 전해드렸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제가 장남 삼아서 박 대변인은 어떻게 하실 건가? 거취에 대해서 뭐 여쭈기도 했었는데 박 대변인 거취가 문제가 아니라 야당에서 그동안 이 광주라는 물론 이 지역 감정을 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강세로 보였던 야권의 심장은 호남 그중에서도 광주로 꼽혔었는데 네. 심장 박동 없이 사람이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문재인 대표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일단 제 거취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안철수 의원으로부터도 전화가 없었고 문재인 대표로부터도 전화가 없습니다. 아이고, 예. 그냥 있을랍니다. 가만히 네. 전화 올 때까지. 예. 일단 그렇고요. 이 와중에서 어쨌든 호남이 흔들리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흔들리고 있는 건 각각의 의원들도 다 흔들리고 있는 게 동아일보도 이렇게 전수 여론조사를 해봤죠. 전화를 통해서. 네. 이제 중앙일보도 해봤죠. 양쪽에 대답을 다르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들도 힘들어서 고생스럽고 지금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아직 호남 민심은 요동치는 중이다. 예. 고정화되진 않았다.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진 않고 있다. 예. 다만 현역 의원들의 고민은 상당히 깊어졌다고 하는 건 이제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광주에서 선도 탈당하신 분, 아예 당선될 때부터 무소속으로 되신 분, 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되신 분, 누구? 천정배 의원이 의원. 아주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광주의 민심은 문재인 대표의 중심인 뭐 새정치민주연합도 싫지만 예. 광주의 기득권 정치 세력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딱 그분이 정치 신인 아니니까 신 호남 정치, 신 DJ 뭐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붙겠다. 예. 그래서 현역 의원들 붙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철수 의원한테 같이 하자고 손 내밀었는데 가만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다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버리면 예. 같은 편이네. 같은 이렇게 편이네. 지금 상황이 되니까 그러네요. 천정배 의원의 고민이 광주 지역 우리 시민들의 고민일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지금 의원 얘기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한길 의원입니다. 자꾸 광주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9일에 김한길 의원과 문재인 대표가 만났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난 다음에 김한길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후 통첩 날렸어요. 최후 통첩 날렸죠. 자, 살신성이 나는 지도자로서의 문재인 대표에게 예. 결단이 있기를 간청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제 고민도 점점 더 깊어간다. 김한길 의원은 최소한 10여 명의 개보 의원들을 끌고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탈당한다면 야당은 이제 탈당이 아니라 분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이 김한길 의원과 안철수 의원 굉장히 친하죠. 합치면은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김한길 의원의 결단이 야당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과연 김한길 의원의 이 최후 통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김한길 계로 분류되는 비주류 의원들마저 탈당을 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합류를 한다면 문재인 대표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저희 신문 읽어주는 남자 때도 말씀해 드렸듯이 잠시 후 오전 10시 이제 채 4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4분 뒤면요.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안철수 의원 신당을 만들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 캠프 쪽에 제가 주말 동안 취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자신만만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안철수 의원의 이 광주 지역,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 문재인 대표와 지지율을 겨뤄도 될 만큼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본인도 신당 창당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반응을 제가 취재해본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제 4분 뒤, 3분 15초 뒤, 3분 14초 뒤 안철수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시간 중에 생중계로 연결을 해드릴 텐데요. 어떤 기치를 내걸고 신당을 창당할지, 혹시 새로운 깜짝 인물을 영입해서 발표할지, 혹시 천정배 의원이나 이 손학규 전 대표, 손학규 전 고문과 연대를 하는 그림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될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을 할지 생중계로 저희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중계 카메라는 안철수 의원 쪽에게 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해보겠습니다. 네. 박용진 대변인. 네. 제가 말을 길게 해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2분 동안 문재인 대표의 최근 동향 전해주시죠. 어저께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복지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걸 열었습니다. 네. 무남박에서 안 빠지고 이가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 합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박원순 카드를 통해서 안철수 확산, 호남에서 안철수 확산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게 기자들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네. 어제 그러나 그 세 분이 함께 앉은 자리에서 했었던 이야기는 복지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성남에서의 청년수당 그리고 서울에서도 역시 비슷한 청년수당 복지정책을 발표를 해서 예. 청년들을 향한 기초자치단체 혹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정책을 내놓고요. 예. 이 정책을 잘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번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의 어떤 이제 대표 정책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밝혔는데 여기서 주목받았던 건 오히려 이제 그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표의 이제 발언인데요. 문재인 예. 대표는 내 처지가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 같다. 울산바위 같다. 흔들흔들한다. 울산바위가 아니라 흔들바위네. 예. 흔들바위의 그 숙명은 이제 그런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와서 다 흔들어 보죠. 아, 이 흔들바위라며? 예. 흔듭니다. 예. 그러나 흔들바위의 숙명은 또 그 자리에서 흔들릴지언정 떨어지진 않는 거죠. 예. 이 말로 본인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분명히 했고요. 또 박원순 시장은 나는 서울의 흔들바위네 예.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나 와서 나를 흔들고 나를 흉봅니다. 이 얘기하면서 했었던 얘기는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입니다. 예. 이 얘기는 저도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안철수, 문재인 지금은 두 분이 이렇게 쭉 따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야권 지형 전체를 넓혀서 하나로 힘을 합치는 과정이 총선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처럼 이쪽 저쪽 다 전화 받지 않는 사람도 예.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박윤 대변인 뭐 하여튼 힘내시고요. 예. 문재인 대표가 2인 3강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문안박이 흔들리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의 탈출구였는데 이 문안박의 세 축 중에 안철수라는 축이 뚝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문재인, 박원순 이 두 사람이 세 명의 역할을 해야 된다. 2인 3각을 해야 된다. 라고 레토릭을 꺼내든 건데 그러면서 나는 흔들바위다. 흔들흔들하고 있다. 본인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잠시 뒤 국회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텐데 과연 안철수 의원이 어떤 기치를 내걸지 잠시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전문가이시니까 이 소장님. 네. 이제 잠시 뒤에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문 이제 최종 점검을 하고 지금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군요.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 내용 바로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시간 잘 지키네요, 진짜. 네,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품 안에 연설문을
꺼내 들고 펜 뚜껑까지 열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결연한 표정인데 과연 신당 창당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요즘 안철수 의원이 강철수로 변신했다는 별명을 많이 듣는데 강철수 의원의 신당 기자회견 구상안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생중계로 저희가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중계 카메라를 통해서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계자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취재진들도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권 개편의 키는 안철수 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뭐라고 말할지 정치부 기자인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안철수 신당 2회견 자리에 탈당 4인마까지 현재 참석을 해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을 포함해서 앞서 탈당을 했던 의원들까지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신당 기자회견 모습이 더욱더 파워풀합니다. 들어보시죠. 부족한 제게 국민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그동안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야당에서 변화의 근거를 만들어 보고자 민주당과 통합했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혁신해내지 못하고 당을 떠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동 지분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도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또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들께 큰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은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혈혈단신 외로운 길을 떠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과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격려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질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불씨를 잘 살려나가겠다는 다짐 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께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지금 만드는 정당은 두 가지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첫째,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 성공시대를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 행복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대기업과 부자는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행복해졌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지난 두 정권에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세대, 대부분의 계층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저와 신당은 삶이 힘겨운 보통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와 신당은 불공정한 세상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와 신당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노하게 만들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둘째는 국민이 원하는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권 교체여야 합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정권 교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권 교체여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대한민국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정권 교체여야 합니다.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내놓는 문제를 풀어가는 정권 교체여야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청산해야 할 사람들과는 연대하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부패에 단호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이 모이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부패에 단호하고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수구적 생각을 갖지 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신당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닙니다. 낡은 정치 청산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범국민적 연합체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정당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하고 또 혁신하는 혁신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 미래정당, 국민정당, 통합정당 건설에 용감하게 모두 나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어제도 참았고 오늘도 참고 있지만 내일도 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참고 살아오셨고 우리도 참고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정치를 물러줘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국민의 결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는 새정치의 역사적 장정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안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예상되는 질문이어서 먼저 답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우선 신당 추진 일정입니다. 내년 초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아마도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2월 설 전에 신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다소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정치의 예측 가능성과 새 정치의 희망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당 추진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창당 실무 준비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실무 준비단 책임은 이태규 현 내일의 부소장에게 맡기고 곧 준비 사무실 확보 및 실무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당 참여 인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내외에서 제게 또는 여기 계신 의원분들께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연락 드려야 할 분도 계시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에 대해서 네,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 안 하겠다라는 마지막 말이었고 어제도 참았다, 오늘도 참았다, 내일은 참을 수 없다. 서울시장 양보했고 대선 후보 양보했는데 이번 총선 대선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년 2월에 창당을 준비하는군요.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두 가지 뉴스가 왠지 예사롭지 않습니다. 광주 민심이 돌아섰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마도 안철수 의원의 자신감의 그 기반은 광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 전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정치 흐름을 잘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돌직구쇼가 한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균형 잡게 이 정치권의 맥을 짚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It's Kama Sutra show and tell.